도대체 언제 오나요? 막 욕하는 고객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쇼핑몰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업무 마비됩니다, 진짜. 자, 라이브 특강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쇼핑몰 초보, 통곡의 벽, 미송엔 품절은 과연 종복이 가능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의류 쇼핑몰 하면은 미송 그리고 품절이라는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어느 정도 해결해줄 해결 방안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미송엔 품절은 왜 발생할까? 코로나 이후로 도매 시장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으면서 재고를 옛날처럼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매도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소매 쇼핑몰들 보면은 공지사항에 어떤 멘트를 좀 많이 적어놨어요. 1:1 오더 방식이다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잖아요. 도매도 1:1 오더 방식까지는 아닌데 주문이 들어온 것만큼 초반에는 소량 생산을 해놨다가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제품은 그에 맞게 생산을 하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송엔 품절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제품이 내 쇼핑몰만 잘 팔 경우는 잘 가다가 갑자기 품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아쉽게도 노입니다. 노. 억대 매출을 아직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옹크트리도 이 미송과 품절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시즌에는 한 두세 품목 정도 업데이트했는데 품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특성상 너무 갑자기 찾아와요. 잘 진행할 것 같다가 업데이트하면 바로 품절되고, 잘 가다가 갑자기 이거 시즌 끝났어요, 깔품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너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은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걸 방어할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소화하는 방법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결 방안 첫 번째입니다. 주문량 체크예요. 주문량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주문량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해당 상품이 매일 주문이 들어온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일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이 미송 품절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미송 품절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상품이 매일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근데 미송과 품절이 걸렸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더 이득이에요. 만약에 이제 매일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품목을 조금이라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제작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고스란히 재고로 남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칼같이 포기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품을 포기할 때 그 도매처까지 저는 포기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미송이 잦은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은 그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미송이 잦을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쇼핑몰 하는 입장에서는 주문을 실컷 받아 놓았는데 미송이 잦거나 품절이 날 경우에는 그 손해가 누구한테 고스란히 와요? 우리 판매자들한테 고스란히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고객님들의 불만 토로, 도대체 언제 오나요? 막 욕하는 고객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주문건이 막 200건 300건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쇼핑몰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업무 마비됩니다, 진짜. 혼자서 직원 없이 CS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문이 200건 밀려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계속해서 CS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래처들은 한번 거래해보시고 미송이나 품절이 잦다면은 블랙리스트 있죠? 본인만의 블랙리스트, 거기에 추가해두시고 다음부터 소싱하실 때는 그 거래처는 좀 피해서 소싱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블랙리스트에 몇 곳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문량을 체크했을 때 매일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문이 들어온 상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이 미송이랑 품절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중국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의류 하시는 대표님들 잘 들어주세요. 중국 제품이면은 분명히 그 같은 제품을 파는 다른 도매처가 존재할 겁니다. 그 도매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상마켓을 전부 다 뒤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돼요. 어느 정도 조금만 보고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오늘 날을 새서라도 무조건 찾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대문 시장 특성상 중국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도매처들 있죠. 그런 도매처들은 중국의 완제품을 사입을 해가지고 동대문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다른 도매처에서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제품을 찾는다면은 그 제품으로 대체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중국 제품이 아니라 국내 제품이 미송이랑 품절이 걸릴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우선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같은 제품은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제품은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제품으로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비슷한 제품을 찾았어요,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제품을 찾았다면은 다른 스케줄은 일단 밀어두시고 해당 제품
제품을 촬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품 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그런 사진들 있죠. 그거 전부 다 삭제하시고 새로 촬영한 제품으로 전부 다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상세 페이지에는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표기를 해줄 거냐면 리뉴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8월 26일부로 해당 제품을 리뉴얼 됐다라고 맨 상단에 공지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리뉴얼된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은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나타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주문이 그러면 200개, 300개 쌓여있는 고객님들이죠. 그 고객님들한테 일단 문자를 다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내시냐면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서 이번에 공장을 바꿨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달라졌다. 뭐 예를 들어서 포켓이 기존 거는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또는 포켓의 사이즈가 좀 더 작아졌다 또는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말씀해 드리고 그래도 받으시겠냐라고 문자를 꼭 보내셔야 돼요. 안 보내시면은 엄청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미송이나 품절을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봤는데 비슷한 제품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체 제작이 이제 맨 마지막인 경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게 있어서 그러냐면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재고를 떠안아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좀 빼놨어요. 자체 제작을 하기 전에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주문이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3장에서 5장은 최소한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미송이나 품절이 걸렸을 때 자체 제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냥 이제 들어온 주문이 아까워가지고 취소하기 아까워가지고 자체 제작을 한다면은 길게 봤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 제작을 할 때는 어떤 게 또 중요하냐면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26일이야. 그럼 지금 거의 여름 끝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제작을 했을 때 시즌 제품이 주문이 뚝 끊긴다면은 사실 그때는 자체 제작을 주문 취소하는 거랑 저울질을 잘 해봐야 돼요. 이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는 방법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자체 제작을 진행하면 좋냐면 일단 미송이 걸린 제품 있죠. 미송이 걸린 제품의 사진, 뭐 신상마켓 사진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피팅하고 있는 그 사진도 괜찮아요.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기존 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기존 단가가 12,000원이야. 12,000원이랑 사진이랑 정리해가지고 대표님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거래처에게 카톡으로 뿌리는 겁니다. 요거 12,000원에 제작 가능할까요? 사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미송 걸린 제품이 샘플용으로 한 장 정도만 있으면은 더 좋긴 좋아요. 왜냐면 제작할 때 이제 샘플이 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답장이 온 도매처 중에서 단가가 가장 낮고 최소 수량을 제일 작게 제작할 수 있는 도매처랑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5번째 결론입니다. 미송이랑 품절은 대표님들이 의류 쇼핑몰을 하시면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미송이랑 품절을 대처하는 자세예요. 대처하는 자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취소할 것들은 그냥 칼같이 취소를 해야 돼요. 아깝지만은 이거를 내가 어거지로 자체 제작이나 뭐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나만의 거래처를 쌓아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딱 누가 알려주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동대문 총 도매처들 중에서 대표님들이 경험해보시고 아 여기 도매처는 그래도 미송과 품절이 있긴 하지만은 내가 커버가 되는 정도다 하는 도매처들만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그 도매처들을 위주로 판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매처를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라이브 특강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